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벽 2시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폰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저녁 10시에 잠든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주인공 윤서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깬 바람에 물을 마시러 나왔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은 좀 더 일찍 올게요. 발신자는 팀장님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50분이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떨었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서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를 접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었습니다. 어제 회식이었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 준혁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야근이었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살 딸 하은이가 식탁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 멋진 그림 그리자. 준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식탁이었습니다. 윤서는 36살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전업주부였습니다. 회계사였던 그녀는 하은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준혁이 설득했습니다. 내가 벌게. 너는 아이만 잘 키워줘. 당시 준혁의 연봉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애가 불쌍하지. 윤서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통장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준혁 명의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따지냐? 그의 말이 옳게 들렸습니다. 그때는요. 오후 하은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였습니다. 윤서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최근 수신함을 내렸습니다. 예약 완료 마이너스 제주도 오션뷰 펜션 2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주말 준혁은 워크숍에 갔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레이 이혼 절차 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회신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메일 내용을 읽었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양육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서적 불안정, 양육 태만 등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윤서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하은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가 물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웃었습니다. 윤서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냥 그랬어. 짧게 답했습니다. 준혁은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딸이 깔깔 웃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해?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엄마가 할 일이 있어.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윤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내 삶은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 물이 흘렀습니다. 그릇이 반짝였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절차, 양육 부적격, 정서적 불안정,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함께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윤서는 이불을 올려 덮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질문들만 쌓였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각, 째각, 째각. 윤서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싸울 것입니다. 하은이를 지킬 것입니다. 어떻게든요. 밤은 길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게. 갑작스러운 방문 통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통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6시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 왔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윤서를 보았습니다. 윤서야,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준혁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 윤서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서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서야, 요즘 하은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영어 학원은? 아직 어려서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어려서? 요즘 애들은 5살부터 시작한다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좀 더 자유롭게 놀았으면 해서요. 그런 생각이 문제야. 경쟁 사회인데.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너무 느슨하게 키우는 것 같아. 2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윤서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너 지금 버릇없이 구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양육 방침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준혁아, 내 마누라 좀 봐.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윤서를 보았습니다. 윤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일어났습니다. 식사 마저 하세요. 저는 설거지하겠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요즘 이상해. 예민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스트레스 받나 봐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육아 우울증 아니야? 병원 데려가 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그들의 말이 묻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월요일에 왔습니다. 수요일에 또 왔습니다. 금요일에도 왔습니다. 하은이 돌봐주러 왔어. 매번 같은 이유였습니다. 윤서의 일상이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서는 하은이와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엄마, 그네 밀어줘.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그네를 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놀이터. 혼자? 하은이랑. 엄마가 집에 계신데. 왜 나갔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아이랑 나가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알려주지. 의무인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 너 요즘 정말 이상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은이가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그래, 가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놀이터요. 말도 없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이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윤서야, 요즘 내가 너무 제멋대로야.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청소도 대충 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봤어. 이불도 안 개고. 윤서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봤다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너네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윤서를 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말투부터 잘못됐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윤서,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은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커진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 왜 소리 질러? 하은아, 들어가 있어. 준혁이 딸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애 앞에서 싸우는 게 교육에 좋은 줄 알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윤서, 내가 문제야. 요즘 너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야. 그럼 제가 참아야 하나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래 며느리는 참는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뭐? 제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윤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정말 이상해. 병원 데려가 봐.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정신과 예약했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요즘 이상하니까. 저는 정상입니다. 정상인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어? 윤서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저한테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매사에 반항적이야. 예전엔 이러지 않았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보았습니다.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원 안 갈 거예요. 내가 정한 거야. 넌 가야 해.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내 상태로는 판단할 수 없어.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재로 가야 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혁이 아직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잘 말해도 진단서 받아야 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윤서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혼, 양육권, 정신과 진단서. 처음부터 설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것입니다.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하은이를 지킬 것입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이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하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와요? 응, 일찍 데리러 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은이 생일.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보낸 편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삭제된 편지함으로 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었습니다. 문서 폴더를 뒤졌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워크 폴더가 보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여러 개의 하위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회의록, 개인 폴더를 열었습니다. 2024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프라이버라는 폴더가 또 있었습니다. 더블 클릭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윤서는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 하은이 생일을 쳤습니다. 틀렸습니다. 준혁의 생일을 쳤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을 쳤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윤서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계획서, DOCX, 재산 목록, XLSX, 양육권 전략, DOCX, 진단서 메모, TXT.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이혼 계획서를 열었습니다. 이혼 계획 2024년 9월 작성. 1단계 배우자의 불안정성 입증, 육아 스트레스 부각, 감정 기복 기록, 가족 간 갈등 유도,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2단계 재산 보호, 공동명의 자산 없음 완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일원화 완료. 부동산은 모친 명의로 이전 예정. 3단계 양육권 확보. 어머니의 정기적 방문으로 양육 태만 기록. 아동복지 관점에서 모의 부적격 입증. 조부모 모친의 안정적 양육 환경 강조. 4단계 이혼 소송. 위자료 최소화. 양육비 협의 이혼 유도. 면접교섭권 제한. 예상 완료 시점 2025년 상반기. 윤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2024년 9월. 넉 달 전. 그때 그는 무엇을 했었나요? 추석이었습니다. 가족여행을 갔었습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윤서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산 목록. XLSX. 재산 현황. 예금 2억 3천만 원 본인 명의. 주식 8천만 원 본인 명의. 아파트 6억 원 모친 명의 이전 예정. 자동차 5천만 원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자산 없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 모든 돈을 준혁 통장에 넣었습니다. 윤서의 회계사 연봉도 함께였습니다. 우리 돈인데 뭘?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돈이었습니다. 윤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양육권 전략. DOCX. 양육권 확보 전략. 핵심모의 양육 능력 부족 입증. 정서적 불안정. 정신과 진료 기록 2025년 1월 예정. 가족 내 갈등 심화 기록.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 유도. 양육 태만 증거. 어머니를 통한 관찰 기록. 아동의 교육 부재 학원 미등록 등. 식사위생 관리 소홀 기록. 경제적 능력 부족. 무직 상태 강조. 독립적 생활 불가능 입증. 조부모 양육의 안정성. 어머니의 전업 상태 시간적 여유. 경제적 안정성. 교육 환경 우수성. 예상 결과 친권 및 양육권 부 확보 가능성 80% 이상. 윤서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달랐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윤서는 돌아섰습니다. 노트북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단서 메모. TXT. 김 원장님께 부탁드릴 사항. 우울증 진단 중등도 이상. 불안장애 가능성 언급.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기록. 약물 치료 권유 복약 거부 시 기록 남길 것. 원장님과는 대학 동기. 협조 가능 확인함. 윤서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 항상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옮겼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USB를 뺐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윤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지금 집에 갈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준혁이랑 잘 안 돼. 그래, 부부 싸움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할게. 시간 돼? 그래 와. 오늘 아빠는 골프 가셨어. 고마워, 엄마.
통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였습니다. 하은이 하원 시간은 2시였습니다. 3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USB를 지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친정은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윤서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서는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야 해. 이게 뭔데? 준혁이가 이혼 준비하고 있어.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은이 양육권도 빼앗으려고 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해. 무슨 소리야 그게? 윤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이. 엄마, 나 어떡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장 변호사 찾아가야지. 그런데 돈이 없어. 다 준혁이 통장에 있어. 걱정 마. 엄마가 도와줄게. 미안해, 엄마.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이는 내가 키워야 해.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응, 엄마.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하은이 데려올 때 평소처럼 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야겠지? 그래.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 엄마가 알아볼게. 고마워, 엄마. 시계를 보았습니다. 1시 30분이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어. 하은이 데리러 가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윤서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응?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하은이 데리러 가는 중. 아, 그래. 오늘 일찍 퇴근할게. 왜? 그냥 같이 저녁 먹자.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알았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하은이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은이. 웃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이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엄마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증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했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수진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죠?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법정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준혁이 윤서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피고인 측 입장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청구 취지를 말씀하십시오.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며 친권 및 양육권 전부를 원고가 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거는 피고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양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인 증인의 진술서와 가정 내 관찰 기록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반박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조작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준혁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김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입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이혼 계획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2024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크롤이 내려갔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불안정성 입증. 보시다시피 원고는 피고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통한 관찰 기록, 정서적 불안정 유도,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재판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원고 측, 이것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메모일 뿐입니다. 메모. 재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혼 계획을 메모라고 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단서 메모. TXT. 화면에 텍스트가 떴습니다. 김 원장님께 부탁드릴 사항 우울증 진단, 양육 스트레스 기록.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원고는 정신과 의사와 공모하여 거짓 진단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이 파일의 출처가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입니다.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공동생활 공간 내 컴퓨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재산 목록. XLSX.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집중시켰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회계사 출신으로 결혼 전 연봉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모두 원고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후 7년간 자신의 명의 계좌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통제를 통해 피고를 종속시켰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부부간의 합의였습니다. 합의? 김 변호사가 돌아섰습니다. 피고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그건. 원고는 내가 벌게,
너는 아이만 키워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강요였습니까?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윤서는 준혁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윤서, 우리 돈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혼 계획, 양육권 빼앗기,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기.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 윤서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라고요? 윤서, 진정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윤서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 양육을 간섭하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건 손녀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은이를 빼앗기 위해서였잖아요. 재판장님, 피고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 불안정의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흥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윤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윤서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원고 측의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피고 측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준혁이 창백해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원고 명의의 재산 중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즉시 동결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둘째,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셋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할 것. 넷째, 면접교섭권은 월 2회로 제한하며 피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망치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 밖이었습니다. 윤서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건넸습니다. 마셔. 고맙습니다, 엄마.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좋은 결과였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뒤집기 어려울 겁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혁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파일을 왜 그렇게 대충 관리했어? 엄마, 죄송해요. 하은이를 어떻게 해? 내 손녀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걸어왔습니다. 윤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윤서가 웃었습니다. 7년을 속이고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어요. 저를 버리기로, 하은이를 빼앗기로. 그게 아니야. 엄마가. 당신 엄마 탓하지 마세요. 윤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실행했어요. 윤서, 하은이는 제가 키웁니다. 당신은 한 달에 2번만 볼 수 있어요. 윤서가 돌아섰습니다.
그것도 제가 허락할 때만. 윤서, 제발. 준혁이 손을 뻗었습니다. 윤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윤서 정말 잘했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은이 데리러 가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법원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서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삶은 이제부터입니다.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 하은아. 엄마가 간다. 차는 햇빛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서는 새 아파트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4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세금을 보태주셨습니다. 위자료도 함께 썼습니다. 거실에는 소파 하나,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누구의 간섭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은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아침 먹자.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우유, 빵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풍성한 상은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벼웠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계란을 깼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소풍 가요. 그래, 도시락 싸줄까? 응, 김밥 해줘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하은이. 햇빛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장에는 얼마간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은 없었습니다. 7년의 경력 단절이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은 있었습니다. 실무는 녹슬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경력 공백이 너무 길어서요. 육아와 병행 가능하신가요? 풀타임 근무가 어려우시면.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업체의 장부 정리를 맡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양육비 200만 원과 합쳐 300만 원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할 수 있다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했었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육아 속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벌게. 준혁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벌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작업을 마쳤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깔끔하네요. 다음 달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서는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이 하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월 2회 면접교섭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은이가 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하은아. 준혁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놀이공원 가요. 그래, 가자. 준혁이 윤서를 보았습니다. 5시까지 데려올게. 네. 밥은 꼭 챙겨 먹이세요. 알았어. 하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는 옷이 있었습니다. 원피스였습니다. 결혼 전에 자주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맞았습니다. 아니, 더 잘 맞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윤서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강한 윤서였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재미있었어? 응, 롤러코스터 탔어요. 하은이가 신났습니다. 준혁이 문 앞에 섰습니다. 잘 먹이고 왔어.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 네, 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보았습니다. 다행이긴요. 미안해. 정말, 알아요. 짧은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럴 자격 없지. 하은이는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은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하은아.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이 집이 더 좋아요. 왜? 엄마가 더 많이 웃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딸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웃는구나. 응, 예전엔 슬퍼 보였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 슬퍼요? 응, 이제 안 슬퍼. 윤서가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 하은아. 응, 엄마.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잠들었습니다. 윤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속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무엇보다 하은이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윤서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몸 안으로 퍼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을 더 찾아야 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하은이를 혼자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또는 함께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강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놓인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내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부 정리, 새 클라이언트 미팅, 하은이 유치원 상담.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러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윤서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하은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우리 하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밤의 소리였습니다. 내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끝. 봄은 계속 찾아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요. 윤서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그녀는 다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집은 무너졌지만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배신당했지만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윤서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요.